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1년간 215%, 5년간은 무려 3,400%라는 경이로운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선 엔비디아의 시총이 5조 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를 등에 업은 뉴욕 증시는 거품 경고를 비웃듯 연일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다만 주 후반 엔비디아는 다시 시총 2위로 내려왔고 시장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전 세계의 시선은 또 평양에 쏠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북러 밀착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핵심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 즉 자동 군사 개입을 약속한 건데 동맹 수준으로의 관계 격상을 바라보는 미국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하면서 맞불을 놨죠. 그런가 하면 중동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공격을 승인하면서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이 고조됐는데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를 침공할 수 있다고 맞받아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까지 건드리면 말 그대로 중동 화약고에 불이 붙는 형국이 될 텐데요. 가자 전쟁 휴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관심사였는데요. 이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가 중국 전기차 업체 미아디의 주식을 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분율이 6.9%까지 내려왔는데요. 중국 전기차 찬양론자였던 버핏 회장이 발을 빼면서 투자자들의 시선도 더 차가워졌죠.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냉각 기류에 미국과 유럽의 관세 조치까지 이 중국 전기차가 계속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버핏 회장은 반대로 미국 정유업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지분은 계속 늘려나가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이번 주 관심을 모았던 주요 뉴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빅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표현할 마땅한 수식어가 없을 정도로 이 폭발적인 급등세를 이어가더니 결국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기업이 됐는데요. 실적 발표 때마다 서프라이즈 성적에 빨라진 신제품 출시 사이클, 여기에 또 주식 분할까지 이 말 그대로 호재 종합 선물 세트로 시장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니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일단 더 달릴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엔비디아가 결국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서 시총 2조 달러 넘었다, 또 3조 달러도 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오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가파른 주가 상승세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입니다. 작년 6월 처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후 불과 10개월 만인 올해 2월 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시총 2조 달러가 넘는 기업 가운데 최단 기간입니다. 여기에 지난 6일 불과 4개월여 만에 3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주 만에 시총 1위 자리를 꿰찬 겁니다. 역대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애플과 MS에 이어 엔비디아가 세 번째인데요. 네. 주가 폭등으로 젠슨한 엔비디아 CEO는 포브스 집계 기준 순자산이 1,170억 달러, 우리 돈 약 16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부자 순위 11위에 올랐습니다. 네, 검은 가죽 자켓은 계속 보게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요? 네, 우선 엔비디아는 작년 주가가 239% 폭등한 데 이어 올해에도 170% 넘게 폭등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보면 3,4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장세는 무엇보다 인공지능 붐에 올라탄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인데요. 가장 최근인 지난 1분기 매출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262% 늘었고요.
이 중 AI 칩을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427%나 급증해 전체 매출의 약 86%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지난 7일 종가 기준으로 주식 액면 가치의 10분의 1 분할을 단행하면서 주당 1,209달러 수준이던 주가가 121달러 수준으로 낮아져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주식 분할은 실적과 맞물려 앞으로도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 지난 2일 새 AI 가속기를 공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차세대 AI 전용 칩인 블랙웰이 양산되기도 전에 차세대 AI 전용 칩 루빈을 발표하는 등 AI 반도체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뭐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가 이렇게 AI 시대의 뭐 핵심 소재로 사용을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도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우량주인 다우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높아진 시가총액과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곧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우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지금 어떤 분석과 전망이 나옵니까? 네, 현재로선 장밋빛 일색입니다. 아. 로젠블라트 증권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종전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는데 지금까지 월가에서 나온 최고치입니다. 투자회사 서스케안나도 목표 주가를 종전 145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렸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GPU 칩은 본질적으로 기술 분야의 새로운 금 또는 석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베런 캐피털은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와 기술 개발 생태계가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젠슨 황 CEO가 주가를 팔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영향이 없을까요?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올해 들어서 총 7억 달러어치 1조 원에 가까운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가장 많은 양인데요. 여기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3,100만 달러어치 주식을 매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 소식인데요. 다만 시티즌스 JMP 증권은 이런 엔비디아 내부자들의 주식 매각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주식으로 지급됐고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보를 울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엔비디아 열풍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뭐 인공지능 열풍이 좀 거품론이 부상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떤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 올 초부터 과거 닷컴 버블을 떠올린다면서 AI 버블 가능성을 이유로 엔비디아 조정론을 시사했지만 주가는 고공행진 중인 겁니다. 약세인 테슬라와 비교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와 달리 엔비디아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전혀 거품이 아니라는 게 월가의 중평입니다. 테슬라와 다르게 엔비디아는 분기 매출이 세 자릿수로 급증하고 있어 최근에 주가 급등을 정당화하고 있고요. 때문에 월가의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보다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이 PER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한 지난 5일 기준 엔비디아의 PER은 39인데 비해 테슬라는 64인데요. 모틀리플은 AI 주도주 엔비디아보다 테슬라의 PER이 더 높은 것은 테슬라의 거품이 아직 많이 끼어 있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 후반 엔비디아 주가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뭐 더 갈 수 있다,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AI가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첨단 GPU 수요는 당분간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제는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AGI, 범용 인공지능 개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각국 정부의 AI 칩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보 차원에서 정보, 기술 주권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선제적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AI 물결은 이제 시작이고 제약, 조선, 자동차 등 각종 산업 분야로 확장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지금과 같은 수직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 수요가 유지될 것이고 경쟁사들이 새로운 혁신으로 격차를 좁히거나 추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만 보고 엔비디아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초저가 전략으로 싱싱 달리던 중국산 전기차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급제동에 걸리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관세를 대폭 올렸고 워런 버핏은 주식을 팔면서 중국 전기차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도 판매가 예전만 못한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견제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거는 중국산 자동차가 그만큼 경쟁 수준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메이드 인 차이나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순위에서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습니다. 비아디를 필두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1,340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포드와 쉐보레 등 미국 업체들을 추월했는데요. 200만 대 가까이나 앞질렀습니다. 전체 순위는 일본과 유럽이 1, 2위, 그리고 중국이 바로 다음인 3위입니다. 선두와 점유율 격차도 한 자릿수밖에 차이가 나질 않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절반이 채 안 되는 8.5%로 5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자동차가 이렇게 잘 달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이 뒷받침이 됐고요. 여기에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라시아, 아프리카 전역에서 점유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상하이 자동차와 지리 자동차는 유럽과 호주 등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본 거는 작년까지 잘 달리던 모습이고 올해 들어서는 중국 자동차에 대한 견제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도 좀 슬슬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소이가 중국 비아디 지분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또 매각한 것이 이번 주에 확인이 됐는데요. 추가로 130만 주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은 6.9%까지 낮아졌습니다. 사실 비아디와 버핏은 윈윈 투자의 상징으로도 꼽히죠. 버핏은 지난 2008년 비아디 주식 2억 2,5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평균 매입가는 주당 8홍콩달러에 불과했는데 네. 비아디의 몸값은 이때부터 사상 최고치를 찍은 재작년까지 무려 600% 급등했고 버크셔는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매각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에도 버크셔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비아디 지분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인기가 주춤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견제도 지분 축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언제 또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임시조처 성격으로 상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네.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됩니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발표된 상계 관세율에 따라 최고 48%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상된 관세율은 제조업체마다 다른데요. 비아디는 17.4%포인트, 상하이 자동차는 38.1%포인트 추가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만약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38.1%포인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추가 관세율은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25% 수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고요. 또 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전기차에 적용 중인 15% 관세율과 비교해도 한참 높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되는 테슬라나 BMW 등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평균치인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나오고 난 후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유럽으로 수출되는 모델 3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업체들한테는 뭐 안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기업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아. 있습니다. 이 업계가 유럽 움직임에 주목하는 건 중국 전기차 업체가 지난해 유럽 시장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메인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인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업체들에는 이후에 이번 결정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 유럽 시장 점유율은 각각 4%에 그쳤는데 하반기 중저가 전기차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유럽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현대차 얘기도 좀 해보죠. 이번 주는 특히 현대차 관련 소식들이 많았고 특히 네. 이제 주가도 최고가를 다시 썼잖아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3위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인도 증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국내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IPO로 최대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을 조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차는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신흥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특히 인도의 경우 지난해 GDP 증가율이 8.2%를 기록해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았고, 이 덕분에 같은 기간 현지 자동차 판매 대수는 400만 대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인도 시장에서 일본 스즈키와 인도 마루티의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으로 뱃머리를 돌리면서 중국 공장의 4배 수준인 연간 150만 대 생산 능력을 구축해 핵심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인도에서 국민차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배터리 관련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세계 2위 리튬 생산 업체인 SQM과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배터리 내재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앞서 올해 초 중국 성신 리튬 에너지, 간펑 리튬과 각각 4년간 수산화 리튬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니켈 생산 업체인 고려 아연 지분 5%를 인수하기도 하면서 핵심 원료를 직접 조달해 배터리 원가 경쟁력 확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와 합작 배터리셀 공장도 조성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또 미래 에너지 핵심으로 수소를 꼽으면서 빅픽처도 그리고 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흐름을 수소차로 돌리기 위해 생산 시설부터 유통망까지 인프라 구축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인도네시아 정부와 수소 생산 프로젝트 협력 계획을 밝혔는데, 수소 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인도네시아 모델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세계 수소차 판매량은 전기차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미미했는데 현대차 배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임선욱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 만나볼 시간입니다. 고유미 캐스터, 첫 번째 뉴스메이커 누군가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뉴스메이커는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면서 북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양국 중 한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해 싸워왔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과의 밀착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면서 서방국들의 우려를 고조시킨 푸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езультате вашего визита мы значительно продвинул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аших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И сегодня подготовлен новый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ляжет в основу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на длитель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Высоко цени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ую и неизм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вами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в том числе на украи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мея в виду нашу борьбу с навязанны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гегемонистской пол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여러 호재 속에서 특히 이번 주엔 기술주를 추종하는 한 대형 ETF가 애플 비중은 축소하고 대신 엔비디아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ETF 중 하나에 불과한 ETF가 내린 결정이지만 주요 외신들은 미국에서 대표 기술주가 바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전문가로 잘 알려진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지금으로부터 1년 뒤면 애플이 시총 4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새로운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로 애플이 앞으로 2년간 전례 없는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or Apple, it's 9 p.m. in this AI party that I believe lasts till 4 a.m. Apple Intelligence, that's really going to be for iPhone 15 and later. And if you look, 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ur estimates, 270 million of 1.5 billion iPhones haven't upgraded in 4+ years. That's why I believe this is going to be an unprecedented upgrade cycle next 2 years. And I believe a year from now, we are looking at a $4 trillion market cap.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스닥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와 같은 기술주 랠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제레미 시걸 미국 와튼스쿨 교수는 기술주가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시장 폭이 다시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미래 수익에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technology is just sucking up all the oxygen in the room. And I think there's a little bit of FOMO going on among money managers. I mean, if they don't own, Apple, NVIDIA, or Microsoft, they're going to be falling behind. So, as we get to the end of June, that's 6 months portfolios. They've got to show that they've owned some of these stocks that have gone up so much. Yeah. So you really see a narrowing market, as you guys have described it. That's not usually a real great sign for future gains. AI 기대감에 따른 아시아 기술주의 움직임도 범상치 않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아이사 오고시 아시아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기술주 랠리가 아시아 기술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반도체와 기술 공급망이 아시아, 특히 대만,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에 쏠려 있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기술주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hen we look at semiconductors, when we look at the tech supply chain, it's basically all in Asia. So Taiwan, Korea, Japan as well. And we've seen strong rallies in all three tech sectors in these markets, and we expect that to continue. It's not just about NVIDIA supply chain now. So we've seen Apple come out with new AI features that will trigger another round of filtering through to the beneficiaries of the smartphone supply chain.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꼭 챙겨봐야 할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다음 주는 큰 일정이 주 중반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월요일엔 이번 달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제조업 업황 지표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엔 마이너스 19.4로 계속 둔화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바로 화요일로 넘어가시죠. 미국 민간 경제조사단 기관 컨퍼런스 보드의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소비 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올해는 떨어졌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02를 기록하면서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자 기대 지수도 중요한데요. 지난달엔 역시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20개 대도시 평균 집값을 측정한 S&P 코올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나오는데요. 4월 수치입니다. 앞서 3월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7.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 4월까지는 고금리 속에 매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일정 보시죠. 중요한 미국 주택시장 지표가 또 나옵니다.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수치인데요. 앞서 4월엔 63만여 채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 직전월인 3월엔 반대로 크게 늘었죠.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이 이번 수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시죠. 자,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3월에 나온 회계연도 2분기 성적은 양호한 수준을 넘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시장 기대감이 큽니다. 주당 순이익은 직전 분기 42센트보다 늘어난 47센트, 매출도 전분기 58억 2천만 달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66억 4천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못지않게 인공지능 관련주와 전체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들 앞에서 생으로 공방을 펼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외나무다리 혈투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선 사전 연설문이나 메모도 지참할 수 없고 또 캠프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와 전략만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 엄청난 네거티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후보 모두 고령의 또 리턴 매치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레이스 초반 분위기를 잡기 위한 기회이자 또 위기가 될 전망입니다. 경제 지표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와 개인 소비 지출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목되는 실적 발표가 또 있는데요. 나이키가 분기 성적을 발표합니다. 시장 예상은 주당 순이익 85센트, 매출 129억 1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유로존에서는 EU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도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가 최종 확정됩니다. 우르술라 폰데라이엔 현 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데 만약 이날 후보로 최종 확정되고 다음 달 중순 유럽의회 인준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받으면 최초의 연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보실까요? 매월 마지막 주 시장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죠. 미국의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특히 근원 PCE 물가가 중요한데요. 연준이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수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시장의 예상은 0.1%대 상승인데 실제로 4월 0.2% 상승해서 상승폭이 더 축소된다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아나겠죠. 그런가 하면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도 이날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한 뒤에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최종 후보 6명이 확정됐는데 5명이 보수주의자고 반서방 강경파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현 국회의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